박서연에게 가족은 언제나 최우선 가치였다. 하지만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그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서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오후였다. 사무실은 커피 향과 갓 출력된 프린터 토너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 뒤 선반에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제주도 바다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띤 그녀는 이 보고서만 끝내면 좀 쉴 수 있겠어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노크 소리가 다시 이번에는 더 크고 단호하게 울렸다. 네, 들어오세요.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무시할 수 없는 무겁고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성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릴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자 문 앞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마치 패션 잡지 표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여자였다. 값비싼 명품 정장은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긴 금발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화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강지훈 이사님의 아내 최수진이었다. 수진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꼼꼼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굴에는 경멸감이 어렸다. 그 사람이 대체 내 어디가 좋다는 건지. 그녀는 비웃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마치 사냥꾼 같았다.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 자신도 모르게 책상 가장자리를 짚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다. 수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총성처럼 들렸다. 바보인 척하지 마.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서연의 책상을 돌아 바로 앞에 섰다. 내 남편의 내연녀가 바로 너잖아. 아니에요, 저는. 서연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 물론 인정할 리가 없지. 수지는 마치 기이한 곤충을 관찰하듯 고개를 갸웃했다. 내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거의 틀리는 법이 없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모르겠다고? 수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이 서연의 얼굴 바로 몇 센티미터 앞에 있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말해봐. 뭘 모르겠다는 건지. 어차피 그딴 헛소리는 믿지도 않을 거지만 그녀의 말투는 독이 서려 있었고 시선은 꿰뚫을 듯 했다. 제발. 서연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저는 이사님과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직원일 뿐이라고요. 직원? 그래? 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어떤 직원이길래 퇴근 후에 감히 그의 사무실에 남아있는 거지? 아니면 그것도 이제 네 업무의 일부가 된 건가? 사실이 아니에요. 서연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너무 자신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감히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만약 너희가 계속 만나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널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모든 단어가 총알처럼 박혔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다. 알아들었냐고. 수지는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다시 물었다. 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속삭였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결코 좋은 일을 약속하지 않는 미소였다. 그래, 잘 됐네. 내가 널 지켜볼 거야. 명심해. 하이힐 소리는 문이 닫힐 때까지 천천히 멀어졌다. 정적이 사무실을 뒤덮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렸다. 생각은 겁먹은 새들처럼 이리저리 날뛰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불안과 공포가 속에서 자라났다. 젠장. 그녀는 얼굴을 감싼 채 속삭였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목이 조여왔다.
올가미가 너무 꽉 조여졌다. 몇 분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깨어날 수 없는 불쾌하고 무거운 꿈 같았다. 그녀가 여기 왔었어. 이 사무실에 서 있었어. 나를 협박했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무겁게 오르내렸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셔츠의 윗단추를 풀어 숨을 깊게 쉬려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진정해. 괜찮아. 모든 게 통제되고 있어. 그녀는 공황 상태를 극복하려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통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결혼했어. 이 발견은 그녀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남자, 강지훈이 유부남이었다. 배신감의 고통이 독처럼 온몸으로 천천히 퍼져나가 모든 생각을 중독시켰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물으며 의자에 몸을 바로 세우려 애썼다. 문이 살짝 열리고 그가 나타났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치켜든 턱 그리고 무심한 표정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값비싼 정장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약간의 걱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더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물병이 놓인 찬장으로 다가가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내밀었다. 자, 마셔.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어서. 그는 그녀 앞에 잔을 들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태우는 듯 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잔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솟아오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지우는 책상 가장자리에 기댄 채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이야?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떨림을 멈추기 위해 손가락을 꽉 쥐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간신히 말했다. 서연 씨, 내가 당신을 아는데.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 있었지? 말해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이사님, 결혼하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각 음절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눈에는 충격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쳤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네, 그는 시선을 떼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남처럼 살고 있어요. 내 지위 때문에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이해하잖아요. 나를 속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처럼 낮게 깔렸다. 그걸 알아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기야, 사랑해. 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우리 관계는 진심이야. 그녀는 분노로 숨이 막혔다. 진심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당신 아내가 여기 이 사무실에 왔었어요. 날 협박했다고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진이가 여기에? 그는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젠장, 그런데도 이게 진지한 관계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우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갑자기 껴안았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모든 게 바뀔 거야, 약속할게. 그의 팔이 그녀의 등을 단단히 감쌌다. 수진이랑 이혼할 거야. 이미 다 생각해뒀어. 시간이 좀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다. 그의 온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를 느꼈다. 이해해.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재촉하지 않을게. 그냥 마음 닫지 말아줘. 당신이 필요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늘 하던 방식이었다. 그 손길은 항상 그녀를 진정시켰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15분 뒤에 회의가 있어. 그는 그녀를 놓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저녁에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모든 걸 상의하자. 사랑해.
지훈 씨. 서연이 말문을 열었지만 그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래 서류 준비해줘요. 알았죠. 그는 어깨 너머로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최고야. 문이 그의 뒤로 닫히고 서연은 정적 속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모니터를 응시하며 책상에 앉았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신 차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며 마우스를 잡고 업무 파일을 열었다. 그냥 일하는 거야. 하지만 화면의 글씨는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의 시선은 숫자와 표 위를 의미 없이 헤맸다. 몇 분 후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고 책상에 머리를 기댔다. 어떻게 내가 그가 결혼한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서연은 책상 위에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각 종이는 제자리에, 각 파일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이 기계적인 작업은 그녀가 자신을 추스르고 무언가 구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효과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약서 내용을 훑었지만 의미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달아났다. 20분 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서류는 깔끔한 더미로 놓여 있었고 이사님 사무실로 가져갈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래, 이제 됐어. 그녀는 서류를 들고 말했다. 사무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동료들은 서로 수다를 떨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다가올 저녁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 소리들은 그녀의 내면적 고립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지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그의 목소리는 유쾌했지만 약간 피곤하게 들렸다. 서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어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나타나자 고개를 들고 즉시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이 만족스러울 때처럼 살짝 가늘어졌다. 마침 잘 왔어요.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서류 가져왔죠? 네, 다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폴더를 올려놓았다. 지훈은 폴더를 받아 몇 페이지를 넘겼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훌륭해요. 언제나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갑자기 그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저기 저녁에 청담동에 레스토랑 예약해뒀는데 같이 저녁 먹을래요? 서연은 얼어붙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시선을 돌렸다. 수진이 때문이에요? 그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아니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버텼다.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지금 바로 집에 데려다 줄까요? 그는 한때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던 다정한 어조로 제안했다. 감사하지만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이제 가봐도 될까요? 지우는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푹 쉬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불만의 기색이 엿보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시원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고 뺨이 살짝 따끔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고 시선은 행인들을 헤맸다. 사람들은 집으로 서둘렀고 웃고 전화통화를 했다. 각자 자신의 삶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행복한 커플들이 앉아있는 카페를 지나쳤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의 어깨를 감싸고 관자놀이에 입을 맞추었다. 가슴이 아픔으로 조여왔다. 순진하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연장하고 싶은 듯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2배는 더 길게 느껴졌다. 차들이 휙휙 지나가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신호등을 보았다. 빨간불이 깜빡였지만 그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아가씨, 건너가세요. 뒤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쳤다. 그녀는 움찔하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문 옆에 가방을 던지고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가락으로 긴장감을 느끼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벽으로 다가가 등을 기댔다. 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을 때까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머리는 무릎에 떨어졌고 어깨는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뜨거운 눈물 줄기가 멈추지 않았다. 가슴이 아픔으로 조여왔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놔뒀을까? 그녀는 흐느끼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쳤다. 왜? 어떻게 침대까지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매트리스 위로 쓰러졌다. 몸은 지쳐 있었고 생각은 엉망이었다. 베개와 시트에서는 신선한 냄새가 났지만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문제야. 그녀의 시선은 천장 조명에 고정되었지만 눈은 천천히 감겼다. 피로가 그녀를 덮쳤다. 아침은 언제나 똑같이 시작된다. 성가신 알람 소리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그 빌어먹을 소리를 끄기 위해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차가운 플라스틱을 더듬자 화면이 즉시 꺼졌다. 그녀는 다시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다. 아, 일어나기 싫어. 그녀는 베개에 대고 신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분쯤 더 지나서야 그녀는 억지로 침대에 앉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면 부족으로 눈이 따가웠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어찌어찌 부엌으로 가서 커피 메이커를 켰다. 커피가 끓어오르는 동안 베이컨을 곁들인 토스트를 구웠다. 냄새는 식욕을 돋웠지만 첫 한 입을 베어 무는 순간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오, 맙소사. 서연은 숨을 내쉬며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메스꺼움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손목에 찬물을 적시자 잠시 도움이 되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녀는 물로 입을 헹구며 생각했다. 5분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창백한 피부, 눈 밑에 다크서클. 그냥 과로 때문일 거야. 휴가를 내야겠어.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즉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아니, 휴가는 그녀에게 사치였다. 급히 준비를 마친 서연은 출근길에 나섰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키보드 소리, 동료들의 수다, 전화벨 소리. 하지만 오늘따라 이 소리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자신의 책상에 도착한 그녀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이, 친구.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유미의 목소리에 서연은 움찔했다. 모르겠어. 그녀는 팔꿈치를 책상에 괴고 물컵을 잡으며 힘겹게 대답했다. 몇 모금 마시자 차가운 물이 몸속으로 퍼지며 메스꺼움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인 유미가 옆에 앉아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그녀의 갑작스러운 추측은 정적 속에서 너무 크게 울렸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녀는 마치 잘못 들은 것처럼 조용히 되물었다. 아침에 메스껍고 어지럽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유미는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 그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 없어. 아니긴 왜 아니야. 유미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갸웃했다. 저기,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어? 유미야, 그만해.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안, 그냥. 유미는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나중에 허둥대는 것보다 미리 아는 게 낫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서연은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몸이 안 좋은 거야. 감기거나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알았어. 하지만 더 안 좋아지면 나를 부르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글자와 숫자 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생각은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임신이라니, 맙소사. 안 돼, 제발. 그녀는 지훈의 얼굴, 그의 자신감 있는 움직임, 그리고 항상 지시를 내리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업무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서류와 보고서는 눈앞에서 뒤섞였다. 서연은 집중하려 애썼지만 생각은 그녀를 화면 밖으로 데려갔다. 손에서 펜이 떨리고 머릿속에서 숫자가 엉켰다. 표를 열고 줄을 응시했지만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런 상태로 업무 시간이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코트를 입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동료들은 출구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그녀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고 그들 옆을 지나쳤다. 어깨에 맨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바람이 얼굴에 머리카락을 날렸고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서연은 빨간 간판이 달린 유리문 앞에 멈춰 섰다. 약국이었다. 그냥 하는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상자와 병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즉시 필요한 것을 찾아냈다. 임신 테스트기라고 쓰인 작은 상자였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계산대로 갔다. 이게 전부이신가요? 계산원은 상품을 훑어보며 물었다. 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포장을 뜯으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테스트일 뿐이야. 그냥 줄무늬일 뿐이라고.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몇 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세면대 가장자리에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시계 소리보다 더 크게 심장이 뛰었다. 3분이 지났다. 그녀는 천천히 테스트기로 몸을 기울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바보. 그녀는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바보 같아.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터뜨렸다. 몇 분 후 울음은 희미한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얼굴을 닦고 전화기를 집었다. 지훈 씨, 저 임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문자를 바라보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5분 후에도 1시간 후에도 다음 날 차가운 바람이 코트 속으로 파고들었다. 짙은 구름으로 뒤덮인 잿빛 하늘은 마치 그녀의 심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다. 발을 간신히 옮겼다. 모든 움직임이 힘겨웠다. 불안감에 속이 조여왔다. 오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해. 그와 이야기해야만 해. 어제 지훈으로부터의 침묵은 그녀를 미치게 했다.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출입증이 개찰구에서 삑 소리를 냈고 그녀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동료들은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새로운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안녕 서연아. 유미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쾌활하게 손을 흔들었다. 어제 너무 빨리 가더라.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은 중얼거리며 재빨리 지나쳤다. 어이, 얘기 좀 하자니까. 유미가 뒤에서 불만스럽게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훈의 사무실 앞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언가 잊은 것처럼 몇 번이나 멈춰 섰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문에 다다르자 그녀는 멈춰 섰다.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어 3번 노크했다. 들어와요. 익숙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책상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셔츠는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는 어떤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최수진이 서 있었다. 아, 마침 잘 오셨네요.
수지는 서연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독이 서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이사님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목소리에 힘을 주려 애쓰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수진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박서연 씨, 당신은 해고입니다. 방 안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네? 그녀는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무슨 이유로요? 회사의 전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요. 수지는 머리카락을 어깨 뒤로 넘기며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내용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요. 서명하고 짐 챙겨서 나가세요. 서연은 지훈을 애원하듯 쳐다보았다. 그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고개를 들어 자신을 봐주기를, 설명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 서류에 집중한 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강이사님. 그녀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계속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 건가요? 그는 굳어졌다. 그의 손가락이 순간 보고서의 종이를 꽉 쥐었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게 끝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렇죠. 비는 보도를 계속해서 때려 거울처럼 만들었다. 사람들은 우산과 후드 아래 숨어 집으로 서둘렀지만 서연은 마치 추위나 습기를 느낄 능력을 잃은 것처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물건이 담긴 상자는 젖었고 모서리가 무뎌져 무게에 눌려 구부러졌다.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흐르며 눈물과 섞였다. 거리는 그녀의 영혼처럼 잿빛이고 차가웠다. 그녀는 가로등 기둥 아래 멈춰 서서 상자를 더 꽉 쥐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행인들은 지나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자신의 불행에 갇힌 또 다른 여자일 뿐이었다. 열쇠가 자물쇠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3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를 돌리는데 성공했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젖은 코트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굳이 치우려 하지도 않았다. 물건이 담긴 상자를 입구에 두고 부엌으로 갔다. 아파트는 조용하고 어두웠다. 창밖에 둔탁한 빗소리만이 이정적을 깼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묶고 오랫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정말 비열한 인간이야.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 10분쯤 지나서야 그녀는 억지로 부엌으로 갔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떨어졌다. 짚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 메시지를 확인하라고 재촉했다. 화면이 깜빡이고 강지훈 부재중 전화 15통이 나타났다. 정말? 그녀는 화면을 보며 소리쳤다. 이제 와서 전화할 결심이 섰어?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지훈의 전화였다. 안 돼. 그녀는 거절 버튼을 누르고 소리를 껐다. 전화기는 조용해졌지만 몇 초 후 다시 진동했다. 그만해.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전화기를 잡고 전원을 껐다. 서연은 화장실로 가서 젖은 옷을 벗고 뜨거운 샤워기 아래 섰다. 따뜻한 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물은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내면의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따뜻한 담요에 몸을 감싸고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차가 담긴 머그잔을 들었다.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다. 갑자기 정적을 깨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처음에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노크 소리가 다시 이번에는 더 크게 울렸다. 서연아,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조여왔다. 제발 열어줘. 지훈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설명하게 해줘. 그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바로 뒤에 멈춰 섰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가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속삭였다. 제발 문 열어.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애원하는 듯 했다. 내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거 알잖아. 그냥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뺨을 타고 다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요. 그녀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애처럼 굴지 마,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문 뒤에 서 있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럼 돌아가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가서 다시는 오지 마세요. 히스테리 부리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그가 주먹으로 문을 치며 소리쳤다. 우리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잖아. 어른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가요, 지훈 씨. 그의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멈췄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의 눈이 고통과 공포로 커졌다. 당신을 증오해. 그녀는 마치 그가 들을 수 있다는 듯 문을 노려보며 속삭였다. 꺼져. 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이내 조용해졌다. 몇 분이 흐른 뒤에야 그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텅 빔. 그녀는 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안의 모든 것이 텅 비었다. 그녀가 직장에서 해고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지만 이 한 달은 그녀에게 많은 고통과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었다. 들어주고 지지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안녕, 서연아. 어떻게 지내? 괜찮아? 그는 마치 그녀가 다시 전화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한숨을 쉬었지만 눈물이 저절로 고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겠어, 민준아. 모든 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 회사에서 잘렸고, 임신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기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연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그녀의 열정적인 자신감, 그녀의 결단력을.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런 어조를 듣자 그는 걱정으로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넌 언제나 강했어. 그리고 지금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우리 함께 모든 걸 이겨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들었다.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 무언가가 따뜻해졌다. 그녀는 작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빛이 영혼에서 켜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나 너무 우울해. 우리 만날까? 그가 제안했다. 우리 단골 카페에서 1시간 뒤에. 어때? 알았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넌 항상 좋은 친구였어, 민준아. 서연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즉시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집중되어 있었고 눈은 걱정으로 어두웠다. 그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안녕. 그는 인사하기 위해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를 거야. 안녕.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색했지만 그의 인사와 시선이 그녀를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 웨이트리스가 와서 주문을 받았다. 서연은 차를, 민주는 커피를 골랐다. 그녀가 선택을 마치자마자 그는 다시 대화로 돌아갔다. 넌 여전히 아름다워. 민주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여. 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의 쓴맛을 감출 수는 없었다. 내 말이 맞아.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무너졌어, 민준아. 내가 가졌던 건 이제 잃어버린 직장과 이룰 수 없는 내 꿈들 뿐이야. 오, 서연아. 넌 네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보지 못하고 있어. 민준이 말했다. 넌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건 단지 일시적일 거라고 확신해. 넌 강해. 넌 항상 어려움을 극복했어. 그리고 지금도 넌 이겨낼 거야.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찻잔을 응시했다. 넌 이해 못해. 그녀는 속삭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을 감쌌고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넌 혼자가 아니야. 네가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렵다면 날 믿어. 내가 네 버팀목이 되어줄게. 너와 모든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 내 아이를 내 아이처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서연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이 말들, 이 약속들, 그것들은 마치 그녀의 영혼에 직접 들어온 것 같았다. 민준아,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에 떨렸다.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이건 그냥 우정이 아니야. 네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와 결혼해줘. 너와 네 아이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할게. 충격에 빠져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민준아, 진심이야?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물었다. 응, 진심이야. 사랑해, 서연아. 넌 항상 나에게 특별했어. 널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책임을 지고 널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넌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에 대한 모든 확신을 갖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민준의 눈에서 그녀는 진실한 사랑과 보살핌을 보았다.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인정했다. 너무 갑작스러워. 민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서연아.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아이.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생각해볼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고마워, 민준아. 모든 것에 대해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행복할 거야, 서연아. 난 확신해. 서연과 민준이 결심을 한 지 한 달 후, 그들의 삶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둘 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매일이 새로운 시험이었지만 함께 그들은 가장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된 날, 서연은 마치 심장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버팀목이었고 친구였으며 힘든 시기에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은 남자였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 언제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민주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둘 다 설레었고 성숙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10대처럼 느껴졌다. 이제야 몇 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불필요한 화려한 장식도 시끄러운 축하도 없이 오직 가까운 사람들과 조용한 아늑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 그들은 다시 의사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준을 볼 때면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전부였고 그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아, 민준아. 너와 함께라서 정말 행운이야. 그녀는 의사를 기다리며 속삭였다. 민준은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도 너와 함께라서 행운이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넌 내게 선물이야. 서연은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미래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감사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비됐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오자 그가 물었다. 의사는 중년의 친절한 남자로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다. 그는 모든 만남 동안 서연과 민준을 지지해준 사람이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아기가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네, 준비됐어요. 서연은 긴장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들은 진료실로 들어갔고 곧 서연은 초음파 기계의 센서 아래 배를 내놓고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믿을 수 없어. 민주는 모니터 화면에서 미래의 아이를 보며 말했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아기에게, 그녀의 삶을 그토록 많이 변화시킨 이 작은 존재에게 더 애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민준 옆에 앉아 사랑과 보살핌의 공기를 마시며 그녀는 이 아이가 단지 그녀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의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었다. 선율 같은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운 순간 민주는 멈춰섰다. 그는 마치 주변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깊은 집중력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정말 사랑스러워.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고 그는 감정을 숨기려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행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을 아이에 대한 깊은 애착이었다. 민준아, 그녀는 속삭였다. 정말 그렇게 행복해?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간신히 눈물을 참고 있었다.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매일 널 볼 때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이 아이는 우리의 미래야. 우린 행복할 거야, 서연아. 그녀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모든 말과 함께 그에게 더욱 마음을 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행복할 기회가 있었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는 계속해서 모니터를 관찰했다. 그는 자신감 있고 차분해 보였고 이는 서연을 더욱 안심시켰다. 모든 게 좋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아기는 건강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바람처럼 그녀의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고 서연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의사는 검사를 마치고 그들에게 잠시 대화할 시간을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다. 그때 민주는 서연에게 몸을 숙여 그녀를 껴안았다. 사랑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예전처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평온해. 그의 모든 말과 함께 그녀는 평생 꿈꿔왔던 것으로 삶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약하고 강한 자신 그대로일 수 있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이른 아침 해가 창문으로 막 비치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출산의 시작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는 즉시 민준을 깨웠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는 그의 어깨를 흔들며 속삭였다. 시작됐어.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 민준은 즉시 잠에서 깼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지만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그는 항상 곁에 있었지만 이런 순간에는 그조차도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출산 가방을 꺼내 필요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서연에게 돌아섰다. 괜찮을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함께 있을게. 우린 함께야. 그게 가장 중요해. 서연은 그의 자신감과 평온함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 걱정뿐만 아니라 깊은 보살핌이 비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강한 진통은 마치 그녀의 몸이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의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진정시키고 껴안으며 계속해서 그녀를 지지했다. 서연아.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격려하며 말했다. 넌 해낼 수 있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의사가 왔을 때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고통과 피로를 참을 수 없었지만 남편이 곁에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부드러움과 인내심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넌 해낼 수 있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출산은 길었지만 마침내 하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서연은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딸,
그녀의 첫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사랑은 너무나 강해서 마치 온 세상을 그 감정으로 감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 옆에 서 있던 민주는 갓 태어난 딸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해져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하윤아, 그는 작은 소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정말 기적이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세상이 완전해졌다고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출산 후의 날들은 쉽지 않았다. 서연은 회복 중이었고 피로와 육체적 고통을 느꼈다. 밤에 하윤이 깨어나 보채면 민준이 가장 먼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준 다음 다시 아기 침대에 눕혔다. 서연이 피곤하거나 일어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괜찮아, 아가. 그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넌 안전해. 아빠가 옆에 있어. 서연은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공원에서 산책할 때 민주는 하윤을 품에 안았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옆에서 걸으며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완전해졌다고 느꼈다. 봐, 벌써 이렇게 컸어. 서연은 민준이 하윤을 부드럽게 흔드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흥미롭게 세상을 관찰하고 있었다. 너처럼 될 거야.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똑똑하고 강하게. 내가 항상 지켜줄게. 서연은 마음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지자이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하윤이 심하게 아팠을 때 서연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민준이 그녀의 불안을 보자마자 즉시 모든 책임을 졌다. 병원에 가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갔다. 민주는 딸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연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녀를 지지했다. 하윤이 나아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그의 끊임없는 보살핌에 감사했다.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야. 그녀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시간이 흘러 작은 하윤은 날마다 더욱 호기심 많고 활기찬 소녀로 자라났다. 그녀는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며 주변 세계에 놀라워했다. 그날 아침, 하윤이는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다. 우리 공주님처럼 정말 예쁘네. 서연은 딸의 등에 작은 배낭을 메어주며 말했다. 하윤은 그녀를 향해 활짝 웃었지만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 보고 싶을 거야.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서연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아기가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 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물러서야 하는. 집에 돌아와서 있었던 일 전부 얘기해줘야 해. 서연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걱정을 눈치채고 다가와 아내를 껴안았다. 우리 딸은 잘 해낼 거야. 넌 똑똑한 아이잖아. 그들이 집을 나와 차에 다가갔을 때 하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심장이 긴장으로 빠르게 뛰었다. 엄마, 나 말 잘 들을게. 약속해. 그녀는 마치 자신과 부모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다. 민주는 웃으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껴안았다. 물론이지, 넌 잘할 거야. 넌 똑똑하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다. 유치원으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빨리 지나갔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하윤은 차 안에서 배낭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자, 다 왔네. 민주는 서연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여전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준비됐어? 서연은 남편의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비됐어. 우리 모두 준비됐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작은 하윤은 조심스럽게 부모님을 쳐다보았다. 보고 싶을 거예요. 그녀는 속삭이고는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무리를 향해 움직였다. 민준과 서연은 그녀의 작은 모습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치원을 나왔을 때 서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삶 자체가 시험에 든 것처럼 주변 모든 것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그녀의 불안을 눈치채고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어이, 괜찮을 거야. 그는 숨을 들이쉬며 아내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응. 서연은 미소 지었다. 봤어? 걔가 저 아이들한테 가는 거. 잘 해낼 거야, 확신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그의 걱정은 끝이 없었다. 그래도 걱정돼. 그는 서연의 눈을 보며 인정했다. 우리가 없는 곳에 보내는 거잖아. 서연은 그의 심장이 자신의 심장과 함께 뛰는 것을 느끼며 그를 껴안았다. 우린 딸을 믿어야 해. 안전할 거야. 우리 좋은 유치원 골랐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행복할 거야.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후 서연은 웨이트리스가 커피와 디저트를 가져왔을 때 민준이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윤이의 유치원 첫날이구나. 딸이 유치원을 좋아할까? 딸이 유치원을 좋아할 것 같아? 그는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응, 그럴 것 같아. 걔가 다른 아이들이랑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크림을 뜬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하윤이는 항상 다른 애들이랑 잘 어울려. 너처럼 사교적이잖아. 민주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걔가 안 좋아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없을 때 어떻게 느낄지 걱정돼.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할 거야. 서연은 그의 손을 쥐며 말했다. 우리가 좋은 시작을 만들어줬잖아. 우린 옳은 일을 한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쇼핑하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는 즐길 기분이 아니었다. 그냥 유치원에 들러서 하윤이를 데리러 가자. 그냥 괜찮은지 보고 싶어. 걔 얼굴을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그들이 유치원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즐거워하는 딸이었다. 처음에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아빠,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녀는 부모님에게 달려가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서연과 민주는 아침에 느꼈던 불안이 이제 사라지고 눈앞에는 즐거워하는 딸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뭘 그렸는데? 민준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우리 가족이요. 집에 가서 보여줄게요. 하윤이 신나게 말했다. 서연과 민주는 마음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김씨 가족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아늑한 집에서 살았다. 서연과 민주는 하윤이 자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 순간을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무런 불행의 징조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출근하고 하윤이 유치원에 간 후 서연은 잠시 쉬며 아침을 먹기로 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말했다. 박서연 씨 맞으신가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맞는데요. 그녀는 놀라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답했다. 유치원 교사입니다. 따님에게 사고가 생겨서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서연은 자신의 세계가 나쁜 꿈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조여왔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는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었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서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눈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는 길에 민준에게 전화했다.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두려움으로 조여왔다. 그녀는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벽에 기댄 채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눈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아!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하윤이는? 어떻게 됐어? 나도 몰라, 서연아. 아직 아무 말도 안 해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며 병원 복도에 앉았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렀고 둘 다 매 순간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을 강하게 쥐었다. 마치 그것이 어떤 위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록 그녀 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렀고 마침내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빴다. 민준이 먼저 일어섰고 서연은 견디지 못하고 그의 소매를 잡았다. 선생님, 아이는요?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고 차분하게 유지하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번개가 서연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은 들은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마비되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시선이 초점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건강했잖아요. 그럴 리 없어요. 민주는 그녀를 붙잡으려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 역시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잔인했다. 그 순간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옆에 서 있었다. 그 자신도 충격 상태였고 그의 심장도 고통으로 찢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우리 딸이? 서연은 의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독극물 중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시선을 교환했다. 독극물 중독이라니. 불가능했다. 누가 그들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서연은 형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물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알아내야 한다는 말은 멀고 낯설게 들렸다. 누가 왜 그녀의 딸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생각할 수 없었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모르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럴 리 없어요. 형사는 그녀의 상태를 관찰하며 침묵했다. 그는 아마도 그녀의 의식이 고통으로 과부하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문가였고 그의 일은 수사를 계속해야 했다.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서연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날이 왔다. 딸과 작별하는 날, 그녀를 놓아주어야 하는 순간. 하지만 심장이 수천 조각으로 찢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몰랐다. 그녀는 텅 비고 모든 힘을 잃은 것처럼 느꼈다. 매 호흡마다 그녀를 덮치는 이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날씨는 그녀의 영혼처럼 잿빛이고 안개가 자욱했다. 그녀와 민준이 관에 다가갔을 때 까마귀 한 마리가 갑자기 뚜껑 위에 앉았다. 모든 참석자가 얼어붙어 새를 응시했다. 이상하고 기이하고 불길했다. 마치 세상 자체가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기가 슬픔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멀리서 크고 불안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돌아섰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강지훈이었다. 술에 취해 손에는 위스키병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흐릿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참석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서연은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다. 지훈의 말은 그녀의 고통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들은 빈 구덩이에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 딸을 죽였다고요? 옆에 서 있던 민주는 참지 못했다. 그는 지훈의 멱살을 잡아 그가 거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 들어 올렸다. 누가 죽였어? 민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억눌렸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다. 지훈은 그의 얼굴에 몸을 기울여 비웃으며 말했다. 그 애는 내 딸이야. 그의 말은 총성처럼 울렸고 서연은 주변 모든 것이 악몽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미친 여자는 최수진이야. 그녀가 내 딸을 죽였어. 내가 딸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 그녀는 즉시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꾸며서 아이가 죽게 만들었어. 이 말들은 서연의 심장을 등 뒤에 칼처럼 찔렀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믿을 수 없었다. 미쳤군요. 그녀는 안에서 모든 것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딸을 죽였어. 당신은 괴물이야. 당신을 증오해.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파괴, 고통, 비통함, 모든 것이. 그녀 앞에 서 있던 지훈은 단지 비웃을 뿐이었다. 네가 임신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말은 묘지의 섬뜩한 정적 속에서 들렸다.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몰랐어. 민주는 더 이상 일어나는 일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의 팔을 잡고 옆으로 끌어냈다. 여기서 꺼져.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넌 우리에게 필요 없어.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민준이 서연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를 껴안았다. 우린 이겨낼 거야. 약속할게. 그가 속삭였지만 그 말은 위안을 주기에는 너무 약하게 들렸다. 그들은 둘 다 아무것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그들의 작은 하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모든 의미를 잃어가는 것을 느꼈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고 딸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생기가 없었다. 형사입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남자가 말했다. 최수진을 체포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늦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최수진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을 정상으로 되돌릴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간신히 들렸다. 네, 그녀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최수진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최수진에게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재판이 열렸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에게는 가벼운 처벌이었다. 수진이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갈 때 그녀는 마치 모든 분노와 증오가 그녀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경멸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가족을 파괴하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대가야. 그녀는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분노로 말했다. 지옥에서나 썩어라.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 내뱉은 그 말들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주는 그녀에게 약간의 위안이라도 주려 그녀를 껴안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고통은 말로 잠재울 수 있기에는 너무나 컸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예전의 그녀가 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변했고 이제 그들이 정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에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벌어진 상처가 남아 있었다.